자, 6.4절 이제 드디어 이제 6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하는 거는 앞에서 이제 RNN이든 LSTM이든 이게 시퀀스 처리에 이제 새로운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요. 사실은 시퀀스 처리할 때 그 RNN 말고 CNN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. CNN을 이제 써서 쓰는데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만큼 이제 그 계속 그 필터를 넣는 거죠. 2차원 필터가 아니라 이제 1차원 필터로. 1차원 필터. 1차원 필터인데 이 필터가 근데 이 한 시점에 피처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우리가 본 예나 같은 경우는 14개였잖아요. 14개. 그러니까 14개 피처가 시간대별로 쭉 있는데 윈도우 사이즈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뭐 10분 단위로 했으니까 10시 10분, 10시 20분, 10시 30분, 10시 40분 이런 게 이제 그 하는데 이 CNN이니까 이 윈도우 사이즈를 필터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? 일반적으로 이제 그 1D 컴비네이션 5 곱하기 5. 제가 왜 5 곱하기 5라고 해놨을까요? 1차원인데. 그럼 5가 돼야 되겠죠? 5고 사실은 이제 5, 7. 근데 그 뭐죠? 피처 개수 여기다가 이제 그 사실은 여기 피처 개수 여기 뭐 피처 수가 되겠죠? 뭐 여기도 또 써줘야 되나 그럼? 귀찮은데. 피처 수가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가 CNN 같은 경우 이제 그 필터 개수가 주로 어떤 걸 썼었죠? 2 곱하기나 3 곱하기 3을 많이 썼잖아요.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? 2 곱하기 필터 쓰면은 요 그림 그 이미지에서 3 곱하기 3을 쓰면은 3 곱하기 3은 요 픽셀 3 요렇게 3 얘네들은 서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 얘를 키우면은 좀 큰 이미지를 보겠죠. 큰 이미지 필터가 연관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근데 왜 3 곱하기 3 그놈 그렇게만 연관 지으면 우리가 되나요? 수상화를 시키는 더 작게. 사실은 점이 연관돼 가는 게 이게 레이어를 하나 더 쌓으면은 점이 더 넓게 연관되겠죠. 풀링 시키면 이제 점이 모아지고 또 이제 그 연관되니까 레이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쌓는 거에 따라서 먼 거리 점들이 이제 점점 연관이 돼 갈 겁니다. 그러면 층이 달라지면서 사실 요거 보통 우리가 그 CNN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CNN에서 이제 중요했던 걸 로컬 피처를 이제 찾는다 그랬잖아요. 동그란 모양, 숫자 같으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, 0은 이런 모양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3 픽셀만 봐서는 전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. 근데 레이어가 쌓여가면서 그 모양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. 레이어가 쌓여가면서. 근데 사실 원디멘셔널 같은 경우도 여기 그 일반적으로 큰 커널을 이제 쓴다는 의미는 멀리까지 연관시켜 짓겠다는 거잖아요. 2 곱하기나 바로 옆 시간이 아니라 이제 1시간 정도는 만약 연관하신다 그러면 필터 6자리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사실은 먼 시간하고 연관을 좀 필터 개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레이어가 또 중요하겠죠. 1D를 여러 개 하면 멀리까지도 연관 짓는 거잖아요. 그래서 레이어 수 여기 책에서 뭐 굳이 일반적으로 큰 커널 쓴다라는 의미는 그래도 이제 그 연관성을 좀 멀리 잡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계속 말하지만 이제 과학이 아니라 뭐 예술이라고 뭐 그래서 이제 잘 테스트하면서 트라이얼 에러 하면서 이제 그 커널 사이즈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레이어로 쌓으면 좀 더 멀리 이제 어차피 인식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 시퀀스 문제에서 컴브넷을 쓰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좋은 게. 첫 번째 이제 심플하게 RNN보다는 얘가 훈련 파라미터 시간 훈련시키는 시간이 짧아요. 파라미터 개수도 좀 작아질 수도 숫자는 막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련 시간이 짧아지는 게 이게 RNN 같은 경우는 이 계산 순서가 있잖아요. 병렬 처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
CNN 같은 경우 이제 병렬 처리로 그 GPU 써서 병렬 처리가 이제 좀 대수 빠른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게 빠른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CNN에서 봤듯이 얘가 지역 패턴, 로컬 패턴을 인식하기 때문에 요런 그 온도가 요런 그 뭐 주식이 올라가는 패턴이 있으면 이게 한두 시간 후에 가도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죠. 그 지역 패턴이 그때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고 했었죠. 그러니까 이 위치에 그 상관없이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걸 찾는 거죠. 옛날에 이제 사실 주식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뭐 기술적 분석 또 뭐죠?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뭐 하죠. 그래서 뭐 W자면 뭐 그다음에 오를 거고 뭐 봉이 세 개면 뭐 떨어질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시도를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 갖고 시도한 많은 경우가 다 실패다.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갖고 이제 하실 것 같고 그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. 기술적 분석은 거의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다. 단 하나 맞는 게 뭐라 그랬던가요? 단 하나 맞는 패턴이 조금 관련이 있는 게 스토캐스틱인가 뭐 그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오르는 평소보다 약간 올랐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를 단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니콜라스 다비스가 얘기한 것처럼 윗단계로 올라가는 그 기미가 많이 보일 때 이제 오른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쓸만한 패턴이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장발장 맨 앞에 영화인가 소설 맨 앞에 나오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어떤 큰 사건은 이제 작은 사건들이 이제 뭉쳐져서 밧줄처럼 작은 이제 실들이 뭉쳐서 큰 밧줄이 되는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징조가 많이 보인다. 뭐 그런 얘기가 있죠. 정확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. 말은 항상 재밌는데 실제로 그런 법칙도 있잖아요.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누구 법칙이죠? 하임리의 법칙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0번의 중간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뭐 100번의 작은 사건이 일어난다. 근데 평소에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 유심히 봐야죠. 근데 말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있어서 이 큰 데이터 갖고 이제 바로 RNN 돌릴 수도 있지만 CNN 같은 걸 해서 이제 어떤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RNN 돌리면은 그것도 이제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이 이제 잘 설명한 것 같아요. 이게 윈도우 사이즈 5인 필터를 쓴 거죠. 물론 요 세로 부분은 피처 개수가 되겠죠. 여기 뭐 인풋 피처가 되는 거고 그걸 갖고서 이제 CNN이니까 이게 CNN 훈련시켜서 이제 아웃풋을 만들면은 물론 여기다가 이제 또 요거에 플링을 할 수가 있죠. 맥스 플릭이나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는데 1D 플링 같은 경우는 2D 같으면은 필터 플링 사이즈에서 맥스 값을 보면 맥스가 되는 거고 에버리지 값을 보면 에버리지로 플링할 수 있죠. 여기 보시면은 여기 1D 플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큰 게 있어요. 보시면은 맥스 플링해서 여기 스트라이드 2 두 칸씩 건너가면서 이제 하면은 요거의 큰 값 그래서 플링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글로벌 플링 하면은 요거 통째 여기 우리가 타임 윈도우 오로 잡으면 그거 통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플링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. 소스에서는 둘 다 쓰고 있는데요. 맨 끝에 여기 책의 설명을 보시면은 맨 끝 부분은 이제 뭐 글로벌 플링으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다. 왜라고 물으시면 또 이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술의 이제 테스트를 한번 뭐 여러 가지로 해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간단하게 소스를 이제 한번 볼까요? 소스를 이제 뭐 요것도 시간이 걸렸던가. 어쨌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이제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요걸 갖고 얘는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그런 걸 이제 했던 거 그죠? 여기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이 이제 모델을 한적 시퀀셜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하나 또 볼 겁니다. 시퀀셜로 해서 임베딩 텍스트니까 우리 박계열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신 이제 임베딩 레이어를 하나 뒀고요.
여기 아웃풋 벡터를 128 사이즈로 이제 했던 거고, 그 다음에 컴브를 맨 처음 됐습니다. 그러니까 RNN을 요게 이제 텍스트인데도 RNN이나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컴브레이어를 썼고요. 윈도우 사이즈는 얼마인가요? 이제 7로 이제 했고, 나온 아웃풋 30이고, 다시 이제 컴브를 하고, 컴브레이어, 보시면 여기는 맥스 플링을 썼습니다. 5 사이즈만큼씩 이제 해서, 여기는 이제 글로벌, 맨 끝에 이제 글로벌 맥스 플링 원딜 해서 토탈 그것만큼 이제 해서 하면은 나쁘지 않게 나와요.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NN이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피처 개수를 그때 뭐 150개로 잡았던가요? 그렇게 해서 한 것보다 얘는 속도가 이제 요 계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. RNN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.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제 해서 보면은 나온 결과가 304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, 요거는 LSTM보다는 조금 낮지만, 검증 정확도는 LSTM보다는 좀 낮지만은 속도, GPU나 30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. GPU나 CPU에서 더 실행 속도가 빠르다. 속도 향상이 이제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CNN을 썼을 때도 단어의 순서에 대한 연관성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위치가 있으니까. 상대 위치들은 다 이제 봐주는 거라서, RNN 쓴 거랑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댄스만 썼을 때하고 차이 뭐죠? 댄스는 요놈이 글 나온 순서 정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. RNN은 이제 순서를 좀 갖고 있는 거고, LSTM이나. 그 다음에 CNN도 이제 나온 순서를 이제 보존해주는, 그러니까 낫굿하고 이제 뭐 낫하고시 따로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해서 해주겠죠. 시간이 그래도 10번, 벌써 7번 7번의 포크로 이제 가고 있죠.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큰 LSTM보다도 조금 낮지만 뭐 괜찮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. 다 돌려보셨으니까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그래서 보실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스가 있죠. 두 번째 소스가 있는데,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아래쪽 보시면은 요거는 뭘 한 거냐면 약간 좀 긴 거를 한 거예요. 긴 거. 그러니까 305페이지에 이제 하는데,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RNN의 이제 전처리로서 CNN을 쓸 수 있다 그랬죠. 그걸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. 어떤 데이터냐면 얘나의 온도 예측입니다. 얘나의 온도 예측. 여기 뭐 제너레이터나 그런 거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했고, 여기도 이제 훈련 때 셔플 투로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에서는 셔플 이제 안 했습니다. 위치 조정을 안 하고 이제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모델을 이제 봐야 되는데, 여기 결과 나왔는데 78% 밸리데이션 정확도 이제 나왔습니다. 감성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컴브 1D인데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5로 잡았습니다. 5. 그 다음에 이제 32개의 이제 채널을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을 이제 한번 시켰고요. 3 윈도우 사이즈 3만큼 3개 칸마다 이제 하나씩 해라. 확 줄어들고 데이터가. 그 다음에 컴브 원딜을 한 번 더 했습니다. 그 상태에서.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을 한 번 더 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그냥 플링만 그냥 얘는 RNN이랑 같이 쓴 게 아니네요. 그냥 이제 CNN으로만 이제 하고 있고요. CNN으로 해서 이제 얘나 데이터 했을 때 차이를 한번 보는 거고, 그 밑에가 이제 그러면 초반에 여기 보시면은 컴브를 이제 쓰고, 여기 이제 GRU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 썼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. 요거 이제 뭐 돌리는데 시간들 걸리니까요. 숙제로 이제 한번 돌려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어떤 게 좋을지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퀀스가 있는 것도 우리는 CNN을 쓸 수가 있다. 그래서 요 바로 다음에 나오긴 할 텐데, 음악 같은 경우 시퀀스 순서가 있잖아요. 얘를 이제
순서가 있기 때문에 LSTM이나 RNN으로만 해야 되냐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CNN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RNN이나 LSTM은 얘들 연관관계를 하고 뭐 시간도 그렇지만은 이 음이라는 게 여기 나오느냐 저기 나오느냐에 따라 뭐 큰 차이가 어떤 멜로디라는 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제 생각에는. 차이가 있나요? 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. 어쨌든 패턴은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떨어지는 건 없을 테니까. 예.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저는 음악이나 그런 것, 음악은 그 RNN보다는 CNN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편인데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스터디 할 때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었죠. 음을 이미지로 이제 만든다면은 이미지를 그 CNN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하나의 곡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, 요런 음악들이 좋았어. 훈련을 막 시키면은 그 비슷한 음악을 이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머지 이제 6장에 이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그 정리 6.4절에서 보면은 이제 컨브넷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2D인 경우는 시각적 패턴을 처리했고 1D는 시간적 패턴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. 보통 여기 이제 컨브 1D 그 다음에 맥스 플링 1D 한 다음에 글로벌 플링 하고 플랫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패턴이다. 뭐 그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긴 시퀀스 같은 경우는 시퀀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나도 사실 예나 온도 맞추는 것도 꽤 길죠. 시퀀스 그때 시퀀스를 열흘치 냈죠. 열흘 1440인데 거기 보시면은 소스를 다시 보시면은 1시간에 하나씩만 뽑았어요. 6분의 1을 줄였어요. 6분의 1을 줄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퀀스가 길어요. 그러면 한 번 할 때 시퀀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 계산이 비용이 높은 거죠. 그래서 그거를 그 원디 컨브넷으로 전처리를 해서 하면은 훨씬 이제 좀 시퀀스를 줄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연관 그 10일치 결국 10일치를 하는 이유는 뭐죠? 10일치를 연관시켜서 데이터를 연관시키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CNN에서 1차 연관시켜 주고 그 다음에 RNN에서 그 사이에 연관성을 추가하는 거죠.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레이어 하나는 이제 그 주어진 필터만큼 연관시키지만 레이어 쌓으면 이제 연관성이 넓어지잖아요. 결국 CNN 그게 뭐 같은 레이어 CNN만 쌓는 것도 있지만은 CNN, RNN 섞어서 쌓더라도 그 데이터의 연관성 우리는 어디까지 데이터를 연관시켜서 이걸 판단할 거냐. 그게 이제 레이어 쌓는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렇긴 한데 그 다양하게 모든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뇌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연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잘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너무 연관시키다 보면 이제 그 결정을 못 내리는 단점이 생기긴 하는데 예. 어쨌든 연관성하고 레이어 쌓는 거 이제 그 얼마나 레이어 쌓일 거냐 얼마나 큰 필터 쓸 거냐 이제 그걸 하실 때는 어느 데이터까지 보고 판단을 내릴 거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전체 6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시퀀스 처리 기법을 이제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그 박결 선생님이 해준 임베딩. 임베딩은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을 한다. 우리가 그 전에 CNN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레디언트 있잖아요. 그레디언트는 이제 8장 가면 이제 좀 몇 군데서 쓸 겁니다. 그레디언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임베딩 같은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네트워크 RNN하고 LSTM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그 컨셉만 이해하고 실제 코딩을 할 때는 옛날에는 힘들었어요. 이게 텐서플로우 그 자체로 막 할 때는 요새는 이제 그 케라스든 뭐든 그게 있어서 그냥 레이어 쓸게 그렇게만 하시면 돼서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RNN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 쌓는 거 스태킹. 스태킹이란 말을 그냥 영어로 계속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RNN 층 쌓기 뭐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중첩 RNN 뭐 그런 거
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양방향 RNN, 바이디렉셔널 해서 얘는 바이디렉셔널이라는 걸로 쏴주면 됐었죠. 그러면 이제 RNN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시퀀스 처리에 이제 RNN만 쓸 게 아니라 그 컴분해도 쓸 수 있다. 특히 1D 컴분해에서 이제 그런 데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긴 시퀀스를 처리할 때 그냥 그 RNN만 쓰는 것보다 컴분해서로 피처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해주는 게 전체 이제 그 훈련 속도나 그런 게 좋다. 그리고 이런데 시계열이 이제 많은 경우 시퀀스 타임 스텝. 그래서 인풋 RNN 인풋에 보면 타임 스텝 뭐 그런 얘기 배치 다음 레이 보면 타임 스텝 얼마나 이제 볼 거냐 뭐 그런 게 항상 들어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기계 번역이나 문서 분류 맞춤법 정등 이게 뭐죠? 맞춤법 교정이겠죠 아마. 정등은 뭐지? 교정 뭐 아마 그렇겠죠. 뭐 책 뭐 부분 책이 나오겠죠. 교정 맞춤법 책에 있는 거 이상 시간시 문서 맞춤법 정정이네요. 맞춤법 교정이나 정정이나 뭐 같은 말이니까 뭐 맞춤법 교정 같은데 이제 쓸 수가 있다. 틀린 거 있으면 우리가 워드나 그런 데서 이제 쓰다 보면 맞춤법 틀렸어요.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뭐 할 때도 이제 괜찮을 수가 있다. 그다음 전반적인 큰 이제 전반적인 순서가 중요하면은 순환 네트워크가 좋은데 어떤 로컬 어느 정도 로컬 피처 그 정도라면 이제 CN 원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가 이제 괜찮아 보인다. 전반적 순서가 아니라 어떤 지역적 순서, 지역적 패턴을 보는 건 원드 컴포넌트이 훨씬 계산이 빠르고 뭐 전체 시퀀스 하는 그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나오니까 뭐 힘들게 막 GPU, CPU 고생시키지 말고 좀 걔들은 그냥 있는 거니까 고생시켜야 되나요? 뭐 어쨌든 예 오래 걸리니까 그래 그 다음에 그 훈련된 모델을 이제 해서 프레딕트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래서 6장은 요 정도 하고요.